안녕하세요. 밤 9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저는 진행의 이주연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우리 시장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1%대 하락을 그려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조선주 또 미 해군과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기자재단까지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어서 이 대표적인 K-팝 콘서트인 드림 콘서트를 또 내년에 중국에서 방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터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또 상승을 주도했던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로켓 발사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깊은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 가지 더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환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 148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의 변수로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복잡한 시장,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떠한 전략으로 이겨나가볼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한가의 달인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또 마지막 히든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PS텍 바로 강조를 해주시면서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 잡으신 분들 이 또 종목명처럼 오늘 또 피에스타 이 축제를 즐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거래일 만에 27%대 또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시 부동산 자산 테마 좀 불씨가 켜졌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3거래일 만에 27%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보면 곡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막 동서남북으로 오늘 곡소리가 났는데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뭐 대형주,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락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뭔가 이런 테마,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 이렇게 부동산, 부동산 땅 부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였거든요. 정치 테마가 내년 6월에 또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아마도 지금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앞으로 뭐 계속해서 뭐 우상향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중간중간에 오늘같이 이렇게 곡소리가 나고 시장에 좀 방향성이 없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대주산업이든 뭐 6.2 CNS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방향성이 부재한 시장에서 테마주 조금 더 집중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전략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방송 말미에 이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죠.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또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자, 오늘 시장은 사실상 뭐 개인 투자자들은 다 힘들었다고 봐야겠죠.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실질적으로 코스피 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코스피 종 대형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에 고가 만들고 이런 스페이스 X 관련 항공우주 관련주들 급폭락 나오면서 그와 동시에 2차 전지니 뭐니 다 대부분의 사실 섹터가 다 하락에 나오는 굉장히 좀 어지러운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가 없고 그리고 전체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다 강보합권 내에서 어떻게 보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좀 유독 약했습니다. 오늘 시장. 왜 우리나라만 오늘 좀 유독 약했는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이 코스피는 좋은 상승을 좀 보였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계속해서 이 3,900과 그리고 4,200 박스권을 계속해서 흔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지금 박스 상단에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이 ADR 그리고 RSI 이런
지금 과평가 지금 많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시장이 지금 과평가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을 좀 해봤더니 어느 정도 지금 또 과평가 구간에 또 지금 들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 어떤 뭐 색다른 큰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시장은 좀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큰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지금 이런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쭉 상승 뽑아냈고 지금 이렇게 횡보 구간에 좀 놓여 있는데 이 횡보 구간이 뭐 2달이 될 것인지 3달이 될 것인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은 대략적으로 1달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뭐 내년 초부터 좀 발동이 걸려서 상단을 깨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또 1월에 FOMC 있잖아요. 이때 뭐 금리나 기대감 또 붙어가지고 그때 박스권을 좀 넘어서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시점을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횡보 구간에 지금 코스피는 놓여 있다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20과 이 950,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을 유지 중이에요. 오늘 21선을 살짝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자리를 보면은 지금 이 박스권이라고 쳤을 때 이 하단에 좀 더 가깝죠. 즉 내일 코스닥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과하게 올랐다. 그러면은 다음 날은 좀 하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염두를 해둬서 보면 좋겠고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더 접근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멘탈적으로 좀 좋겠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 좀 약세였던 것은 이 환율이 사실상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합니다. 지금 적정 환율로 보면은 한 1,363원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 1,484원까지 장중에 올라섰는데요. 특히나 오늘 유독 좀 어떻게 보면 환율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1,480원만큼은 매번 지켜왔단 말이죠. 대략적으로 한 달 좀 넘게 이 1,480원은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우리가 지켜냈어요. 근데 오늘은 완벽하게 이 1,480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 저항선이죠. 이 심리적 저항선이 좀 무너지면서 시장이 오늘 좀 하락으로 좀 이어졌다. 그래서 이런 환율들이 높으면은 주식시장에 일단 안 좋은 거는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하기가 약간 좀 꺼려지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1,484원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상 보더라도 4번 내지 5번밖에 없었던 이런 금액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늘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악재가 발생된다. 그러면 환율까지 이게 덮어 가중돼가지고 하락이 더 크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어떤 악재가 붙었을 때 5가 빠질 것이 막 10, 15 이렇게 빠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좀 안 좋았고 추가적으로 이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또 그려가면서 4.1을 또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에는 지금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중소형주들에는 지금 돈이 들어가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량주 위주의 상승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금리가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중소형주들은 뭔가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들 특히나 실적이 안 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회사를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도 이렇게 높고 그리고 환율도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량주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런 중소형주들은 힘을 지금 많이 잃는 그런 시장 구조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루닛이라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는 엄청나게 올랐지만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속해 있는 이 루닛이라는 기업은 지금 보면은 24년도 11월부터 해서 그냥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왜 빠지나 우리가 보면은 재물을 봤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발생되지가 않죠. 이렇게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기업들이 살아나려면은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투자를 받으려고 봤더니 금리가 너무 높고 그리고 환율도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불안전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런 중소형주들을 이렇게 실적이 좋던 안 좋던 간에 싸그리 묶어가지고 그냥 다 짓눌러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우량주에만 지금 외국인들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시점이 됐어요. 자,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겠냐 또는 환율이 계속해서 뭐 진짜 1,500원을 넘어서 가지고 1,500원을 넘어서서 뭐 1,60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겠냐. 언제까지 올라가겠냐. 결국에는 이게 꺾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 국채금리도 결국에는 꺾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꺾였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지 우리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꺾였을 때 어떤 흐름이 될 수 있냐? 자, 우리가 이 코스피도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 코스피 이렇게 높게 보지만은 원래 이 코스피는 2,000대에서 계속 놀았죠. 그래서 막 박스핀이 뭐니 하면서 온갖 조롱을 받았던 게 이 코스피예요. 근데 이번에 뭐 정책과 AI, 실적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큰 시세를 줬어요. 어떤 누가 코스피가 이런 시세를 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게 코스피가 확실하게 저평가다라고 믿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장기간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시장에서 엄청나게 수혜를 받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거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환율 그리고 국채 금리가 꺾였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좀 터질 수 있겠냐에 좀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코스닥이 조만간에는 한번 크게 터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야 많이 올랐지만은 코스닥은 사실 그에 비해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 올랐거든요.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많이 올랐던 걸까요? 이거는 24년에도 이 정도 올랐어요. 23년에도 그 정도는 올랐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는 올라요, 코스닥은. 근데 코스피에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코스피에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평년 대비 그냥 오른 수준인 거지 실질적으로 코스피 대비 상당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근데 제가 이 코스닥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이 그래요. 원래 우리가 이 코스피도 막 4천 간다, 5천 간다 했을 때 굉장히 조롱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4,200이라는 수치를 갖고 지금 와서 우리가 이 코스피를 보잖아요. 이게 밑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은 또 달라요. 코스피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앞집 다 찾아보면은 다 주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금은 누가 잘 쳐다보지 않고 집중해서 보지 않고 기회의 곳이라 장소라고 보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쪽을 좀 기회 장소라고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정부 정책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1,100 고지 노리는 코스닥.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통신과 바이오 코스닥 1,400까지 막 간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이 연초에는 항상 올랐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코스닥은 연초에 항상 오르고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새로운 수급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저평가된 코스닥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코스닥 증시가 이제 올라서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냐면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서부 T&D 같은 주식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어요. 왜?
왜 그러냐면은 이 서브 T&D라는 주식은 실제로 기업이 이렇게 매출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오르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근데 이 서브 T&D라는 주식은 이 당시에 신고가를 찍었던 주식이거든요. 이 당시에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지금과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하면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주가는 제자리, 오히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게 왜 못 가냐면은 그냥 싸그리 코스닥을 다 묶어서 이렇게 잘 나오는 주식도 못 가게 누르고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국채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좀 꺾이기 시작을 해서 코스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몇십 프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찾는데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말로 왔으니까요. 내년은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 히든주로 갖고 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히든주를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히든주로 갖고 왔던 이 PS텍이 3거래일 만에 27% 상승할 수가 있었는데 이 PS텍이라는 주식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아래 QR코드 있어요.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찍고 시작하시면은 실시간 이 히든주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략을 해보는 단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때 잡았단 말이에요. 이 PS텍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쉽게 빠질 것 같지가 않다.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봤던 못 해봤던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 코스닥은 더 크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해 볼 만한 종목들 제가 오늘도 좀 준비를 해왔어요. 히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만 갖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오늘 준비해온 히든주가 이렇게 차트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차트를 좀 나고 있는데 상한가를 찍고 다시 상한가 거의 끝까지 내렸다가 다시 또 들어 올리는 굉장히 등록폭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차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통의 차트가 아닌 주식에서 폭등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히든주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밴드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방송 끝나면은 밴드에 종목명을 올려드리니까요. 입장하셔서 오늘 히든주 여러분들이 종목명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앞서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실 두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보는 거의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그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QR코드 찍고 한번 들어와 봐요. 단타방에서 오늘 나간 종목들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당일 테라뷰라는 주식을 공략을 해서 11%, 당일 세발스헬스케어라는 주식을 공략을 해서 8%, 당일 휴림로봇을 공략을 해서 10%, 당일 NK라는 주식을 공략을 해서 7%. 그러니까 이거는 다 모든 것이 당일이다. 오늘 일어났던 것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무료 입장권을 지금 마구마구 지금 뿌리고 있으니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내일 우리가 공략해봐야 할 주식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또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챙겨주셨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때 또 선점을 할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로 또 지난 목요일 날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죠. 이 PS텍이 3거래일 만에 27%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종목만 제시해드리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수익까지 안전하게 도달을 하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 보유기간, 비중, 목표가까지 정말 꼼꼼한 전략 모두 다 무료로 공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당일 공략한 종목들만 해도 7%에서 11%의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또 당일 바로 날아오를 수 있는 종목
종목들 끊임없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이 종목들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소통 공간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찍고 입장하시거나 또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두 자릿수 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꾸준히 만나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선뜻 또 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저희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보면은 정말 막 곡소리가 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디에 지금 돈을 투입을 해야 될지 모를 만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SK 하이닉스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하이닉스가 65만 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투자 경고를 먹고 지금 뭐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며칠째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이닉스가 개인들이 쏠려 있었던 하이닉스가 멈추다 보니까 개인들의 시선이 이제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 딴 데로 갈 때쯤에 개인들한테 눈이 돌아가게 됐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천일고속 같은 주식입니다. 이 천일고속 같은 주식은 그냥 매일마다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이때는 못 사죠. 근데 보면은 거래가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거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일고속이 몇 원속 상한가를 결국에 갔지만은 실제로 이때 올라갈 때 먹었던 개인들은 거의 없다. 즉, 개인들이 다 이 구간에서 천일고속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보면은 지금 다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천일고속에 들어가서 또 다 물렸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계속해서 고가 가니까 들어갔는데 옆으로 횡보하니 못 버텨서 나오고 그 시점에 막 천일고속이라는 주식 같은 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다 여기서 상이 딱 풀리고 움직이니 이런 데서 개인들이 막 들어가서 또 물리고 이런 상황이 연속으로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꼬시게끔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일부러. 그래서 이 꼬임에 계속해서 넘어갈 만한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더니 뭐 스페이스 X와 엮여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오늘 하한가 간 주식이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또 상한가 막 이렇게 가니까 이런 것들을 또 개인들이 또 들어가게 돼버리게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맞아버리면서 계속해서 개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알고 가야 돼요. 자,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로봇주를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지만은 지금 로봇주가 로봇 대장주라고 하는 이 종목들이 대부분이 지금 고점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일단은 제일 상단에서 제일 큰 거래대금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원익홀딩스가. 이렇게 고가에서 최고로 많은 거래대금이 지금 터져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또 보면은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고가권에서 큰 거래대금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고가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로보티즈. 뭐 사면도 뭐 오늘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거래가 나오면서 뭐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온 영역이 기본적으로 막 7배에서 10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또 천일고속,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꼴 안 당하려면은 여기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클로봇 지금 대부분이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역대 최고 거래 대금을 뽑으면서 지금 이 고가권에서 지금 개인들을 물리게끔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가주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고가권에 갇힐 수 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 저는 오늘 휴림 로봇을 실시간으로 여기 QR코드 여기 단타방에서
큐림 로봇을 실제로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나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지, 여러분들은 종목을 사서 뭐 바로 정리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막 계속해서 끌고 가잖아요. 지금은 로봇주는 그렇게 해서는 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시 또 실패하지 않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하셔야겠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큰 이슈가 터졌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하고 9.6조나 되는 공급 계약 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준비를 했단 말이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약 2달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다 뺐어요, 이거. 다 뺐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악재로 인해서 무너졌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너지니까 에코프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무너지는 거고, 2차 전지가 또 다 무너지고 있다. 근데 어젠가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에코플로 매입했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는데, 이게 지금 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이거 지금 2차 전지, 로봇주, 이거 내가 지금 강력하게 담으면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이것만 피해도 일단은 반은 성공한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것만 피해도 반은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이슈가 있어서 지금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로봇주도 휴림 로봇을 제가 오늘 6,250원 이하에서 오늘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오늘입니다. 그냥 오늘 잡자마자 올라가서 상승이 좀 나온 꼴인데, 아래 실시간 단타방은 이 아래 QR코드 찍으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선수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은. 그리고 로봇이나 2차 전지를 건드릴 거면은 당일 끝내야 된다. 예, 지금은 일단은 당일 끝내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금 봐야 되냐? 여기 QR코드 찍으면은 국내 최대 8,500명이 함께하는 M밴드 입장하시면은 실시간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첫 번째, A급 테마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정말로 막 샀다 하면은 막 폭등이 나오는 그런 A급 테마, 항공우주가 A급 테마가 좀 될까라고 생각은 사실 오늘 좀 해봤거든요. 근데 아쉽게 좀 안 됐는데, 이런 A급 테마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A급 테마가 나올 때까지 차라리 관망을 해라라는 거예요. 또는 소액으로 연습부터. 그러니까 남들 잘한다고 해서 막 첫술부터 배부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노하우와 노력이 돼서 나오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실력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경험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소액으로 연습부터 첫술에 배부르려고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8,500 또는 세 번째는 이 8,500명 국내 최대 우리가 모여있는 M밴드 단타방으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셔라. 여기서 우리가 같이 서로가 돕고해서 같이 우리가 이 힘든 시장, 어려운 시장 같이 전략을 구상해서 가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신규 상장주가 되게 강세가 나왔어요. 오늘 보면은 TMC라는 주식이, 이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뭐 하한가가 나왔다가 상한가가 나왔다가 또 뭐 거의 하한가 찍었다가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TMC라는 주식이 상한가를 가니까 갑자기 신규 상장주들이 우두두두두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릴이라는 주식이 갑자기 여기서 34,000원에서 여기까지 49,000원까지 장중에만 거의 40%가 올랐어요. 이 아크릴이라는 주식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페스카로, 뭐 이름 저도 몰라요. 잘 이런 주식이. 그냥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야.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막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알려드렸던 여기 8,500명 단타방 있죠? 이 방에서 이 테라뷰라는 신규 상장주를 거기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테라뷰를. 그래가지고 이게 당일 11% 이렇게 그냥 수직 상승이 나왔다. 즉,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왜 이 신규 상장주들이 움직였냐라고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 내일 신규 상장주가 또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24일, 25일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하고 또 장이 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좀 없다 보니까 또 신규 상장주로 돈이 쏠리고 있는 시장이 지금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같이 뭘 해볼 거냐면은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해볼 겁니다. 내일은 신규 상장주를 좀 공략을 해볼 건데 그중에서도 제가 주말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알지노믹스를 한번 공략을 해볼 거예요. 알지노믹스. 알지노믹스가 막 대박주가 탄생했다라고 하면서 막 점정상 마감하면서 이거 꼭 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일 해볼 타이밍이 나왔다. 내일 해볼 타이밍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시청자분들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알지노믹스의 차트예요. 이게 지금 상한가가 3번 나오고 여기서 딱 십자가 딱 그려놓고 마감을 쳤어요.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사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알지노믹스가 제가 이거를 지금 왜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1조가 넘게 나왔다. 1조. 그러니까 온 시장에 오늘의 코스닥 돈은 이 알지노믹스로 돈이 쏠렸다. 돈이 쏠렸다라는 것은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이유. 두 번째로는 삼양바이오팜이 똑같은 차트가 나왔었어요. 상장을 하고 나서 상 나오고 십자가 이렇게 딱 나왔죠. 그리고 나서 삼양바이오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자고요. 삼양바이오팜이 다음 날에 어떻게 움직였어요? 상한가로 움직였다. 다음 날에. 즉 지금 알지노믹스 봐봐요. 상 그리고 십자가 거래대금 1조. 그쵸? 이거 내일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해봐야 된다. 내일 신규 상장주도 상장을 하고 오늘 장막판에 신규 상장주 수급이 싹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알지노믹스가 안 움직이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지금 와 있다. 알지노믹스. 삼양바이오팜이 똑같은 자리 만들어 놓고 다음 날 상한가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 주식을 우리가 내일 해볼 건데 알지노믹스. 상한가 가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 나와서 어떻게 보면 2거래일 만에 50%가 올랐다는 거죠. 자, 근데 이미 여러분들 여기 QR코드 찍으면 단타방 초대가 된다 했죠. 실제로 단타방에서 종가 베팅으로 알지노믹스를 담아놨어요. 15만 8천 원 이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뭔가 단기 수익을 원하고자 하면은 이 방에 꼭 들어와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알지노믹스를 매수가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QR 찍고 입장하시면은 단타방에서 다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리 우리가 좀 담아놨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잡아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은 내일 시장의 돈은 이 알지노믹스로 쏠릴 것이다. 그리고 저는 내일 요게 상한가도 솔직한 심정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8,500명이 함께하는 M밴드 안에서만 여러분들한테 종목명과 매수가를 실시간 타점을 이렇게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지금 간단하게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다음 종목도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로봇주와 또 2차 전지 종목들 지금은 대응하기 까다로운 구간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매수하셨던 섹터인데 이쪽이 좀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 희망이 좀 절망으로 바뀌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내 종목 상한가에 물려있다 혹은 고점에 물려있다 하신 분들 우리 대표님과 함께 또 상한가 종목으로 계좌 빠르게 복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지금 시장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특히나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종목 당일에도 빠르게 공략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실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일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신규 상장주로 또 알지노믹스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매수 타점은 오직 소통방에 계신 분들의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이 종목으로 내 계좌의 손실 복구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찍어서 입장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수익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희 실전 매매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위주로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을 꼭 우리가 내일 한번 공략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종목을 사서 당일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당일 공략 해가지고 4종목을 끝냈는데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 종목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뭐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어요. 알지노믹스를 내일 우리가 끝낼 생각으로 진입을 하는 거니까요. 해보실 분들이 여러분 꼭 입장하셔서 같이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릴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주식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특히나 이 코스닥에서 자 보면은 지금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거의 다 지금 매도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19일 날 하루 빼고는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에서 다 매도가 이어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앞전에 뭐 환율이 높아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속에서 이런 속에서도 어떤 특정 종목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은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주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주식이 바로 이 외국인들이 잔뜩 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종목, 바로 S2W라는 주식입니다.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심지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5, 6, 7 거의 하루 빼고는 7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담고 있다. 뭐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사실 오늘 하루 빼고 계속 매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인이 연이어서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 주식만은 외국인이 매수를 할까?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봤더니 첫 번째로는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신한카드도 털렸다. 뭐 이러면서 가맹점주 뭐 20만 명 개인정보 유출, 뭐 해킹 이런 뉴스가 뜨고 또 SK 이번 올해 특히나 해킹이 정말 많았죠. 뭐 SK, KT, 롯데카드, 쿠팡 등등등등 잇따른 계속해서 이런 해킹, 유출 사고가 보안 사고가 발생이 된다. 즉, 이 SW 같은 경우는 해킹 보안 전문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이슈를 보고서 외국인과 기관 이런 투신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추측을 좀 해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SW가 좀 좋다고 보는 것은 이 차트에 녹아져 있어요. 차트. 제가 11월 달에 이 SW와 비슷한 이뮤논시아라는 주식을 갖고 130% 상승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뭐 한 달 끌고 가가지고 130%가 아니라 진짜 한 1, 2주 만에 이뮤논시아가 130%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공략이 나가고 나서. 자, 이 주식이 왜 이렇게 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뮤논시아 차트입니다. 이뮤논시아 차트. 자, 이뮤논시아가 이렇게 고가가 형성이 됐었어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 고가 라인. 이 고가 라인을 이뮤논시아가 돌파하기 직전에 막 이렇게 놓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 가다가 고가를 딱 돌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맞고 음봉이 쫙 나오면서 밀렸어요. 그래서 이 음봉을 보고 아마 제가 방송에서 이 이뮤논시아를 공략주로 갖고 왔었던 것 같아. 예, 이때 음봉을 보고. 그랬더니 이 종목이 결국에는 여기를 계속해서 넘기려고 그러죠. 이 고가를 넘기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주식이 외국인들 수급으로 집중돼서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주식들이 지금 한번 이 고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진짜로 잡을 수 없게끔 미친 듯이 날아가는 폭등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막 엄청 흔듭니다. 당일날 뭐 11% 올렸다가 다시 제대로 빼버리고 또 올렸다가 빼버리고 이와 같은 짓을 몇 번을 해요. 그러다가 이뮤논시아가 한 번 이렇게 제대로 뚫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130%가 초단기간 만에 진짜 일주일 만에 한 7일 만에 거의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와 같은 패턴이 지금
이와 같은 패턴이 S2W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S2W의 고가는 여기입니다. 고가. 그러니까 여기만 넘어가면 뭐예요? 신고가. 근데 이 고가 라인에서 지금 딱 고가 라인 뚫으려고 하다가 막히고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음봉이 나온 이 패턴, 이게 지금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이때, 이 당시 고가를 뚫으려고 하다가 밀렸던 이 음봉 자리, 그쵸? 어디에 걸렸어요? 5일선에 걸렸어요. 5일선 이탈이 없다고. SW가 지금 똑같은 자리. 고가를 넘기려고 하다가 밀렸어.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5일선 이탈은 없다. 그럼 내일 여기 5일선 쫙 붙고 이런 상황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넘기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요. 이거 초폭등 터질 수 있다. 지금 이 주식이. 이거 SW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 주식을 신고가니까 이민원 씨랑 비슷하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M포털 사이트에다가 해킹, 보안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온갖 뉴스가 지금 최근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런 해킹과 보안이 올해 정말 핵심 키워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종목이 지금 외국인이 수급이 이렇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오히려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집중해서 이어가고 있냐. 환율도 높은데, 금리도 높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짜로 집중해서 이 종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SW는 우리가 국내 최대 8,500명이 함께하는 M밴드에서 이미 공략이 나갔어요. 그래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지금 종목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내일 실시간으로 잡아볼 수 있게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방 안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략이 나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히든주로 나갔던 이 PS텍이 27%가 3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죠. 그만큼 히든주는 제가 코스닥 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이 실적이 좋은 그 기반으로, 재무가 좋은 기반으로 종목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히든주 역시 마찬가지로 재무가 일단은 끝내준다라는 거죠. 재무가 계속해서 매출이 우상향을 하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흑자, 자본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이 주식을 오늘 제가 히든주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주식을 좀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뭐냐면은 야, 이때 보면은 진짜 매수하기 싫게 음봉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주식을 못 보게, 아무도 이 주식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그냥 음봉 대잔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뭘로 딱 터뜨립니까? 상한가로 이 주식을 그냥 빵 띄워버려요. 상한가로. 그리고 나서 여기 쭉 올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 올려놓은 다음에 다 빼버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판 쳐놓은 다음에 상한가 쳐놓고 여기서 쭉 주가 다 빼버리면은 이거 웬만한 개인들 다 털립니다. 이거. 개인들 다 털려요. 그냥 개인들이 다 털릴 때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다 복구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 보통 녀석이 아닙니다. 이 주식은. 보통 주식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주식을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건 있잖아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리 싸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심리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를 우리가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개판을 쳐놨어요, 차트를. 누가 봐요, 이거를. 근데 그러니까 상을 쳐버리는 거야. 산 사람이 없으니까 세력들이 쉽게 올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을 계속 지켜주면서 갈 듯 말 듯 만들어 놓다가 박살을 내놔요. 그러면은 이거 못 버틴다니까요. 개인들이 다 털려 나간다고. 다 털려 나가니까 다시 끌어올려놔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개인들이 이거를 쥐고 있지 못하게 엄청 흔든다. 결국에는 뭡니까? 이 출제자 의도를 못 가. 의도가. 여기 결국에는 고가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도 파악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차트를 좀 더 보면은 TMC 같은 경우, 차트를 우리가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박스권을 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박스권을. 근데
박스권을 쳐고 있다가 상한가 찍고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이 박스권 돌파가 나왔거든요. 박스권 돌파. 그러니까 거의 1년 넘게 박스를 치다가 박스권을 딱 돌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살낸 다음에 다시 지금 박스권 위로 올려내고 있잖아요. 즉 여기 넘기면은 이 주식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왜요? 재무가 받쳐주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주가의 재무와 지금 당시 재무가 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올랐어요. 주가는 근데 지금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주식들이 이런 박스권을 넘기기 시작하면은 폭등이 나오면서 이와 동일한 위치까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희둔주는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희둔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QR 찍고 입장하시면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려요. 종목명을 올려드리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그리고 알지노믹 들어오셔서 단타방 들어오셔서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지노믹스 같이 공략해보시고 그리고 SW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명과 매수가 내일 장중에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매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또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S2W 오늘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현재 또 단기간에 130%의 수익을 기록했던 이뮤논시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폭발적인 수익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내일 이 종목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 또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나머지 공략주도 빠르게 짚어볼까요? 시간이 남으면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자, 빠르게 가볼게요.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주식을 우리가 보자고 했죠. 왜요? 코스닥이 지금 거의 다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으니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그런 매도를 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주식은 좀 특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 ABL 바이오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이 4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피로 이전 이슈가 있죠. 그러게 되면은 3위에 올라탈 수 있는데 지금 코스닥 이 탑 10을 보면은 제약 바이오가 가장 많아요. 즉 코스닥이 올라가려면은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지금 저평가된 코스닥이고 지금 코스닥 정책이 나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코스닥이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즉 코스피가 4,200을 가게 된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 1등 공신을 할 테마, 섹터, 종목이 누구예요? 제약바이오, 이 ABL 바이오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BL 바이오가 저는 알테오젠이 빠져나가면은 이 주식이 시가총액 1위까지 1위 가려고 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거 안전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라. 지금 이렇게 박스권 그려가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에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요거까지 마지막 보너스로 안겨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안정적인 성향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또 ABL 바이오까지 공략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또 전고점까지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 앞서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찍으시면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